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아키텍처 개념에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에 임하시게 되면 어떤 유행하시는 용어라든가 아니면 최신 트렌드라든가 그런 걸 어떤 비판적인 사고 없이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마 제 강의를 통해서 보다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간단한 이력에 대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 패스트 캠퍼스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된 강사룡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지사의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라고 하는 200명이 조금 안 되는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키텍처가 궁금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좋은 아키텍처는 실제 앱의 성공, 그러니까 특히 비즈니스에 대한 성공에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점을 꼭 먼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좋은 아키텍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쏟으면,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한다면 만약에 앱의 기능을 나중에 확장한다든가 변경하는 것이 매우 쉬워지겠죠. 그리고 또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개발자 행복과 직결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깔끔하고 직관적인 구조, 그리고 어떤 변경이 있을 때 어디를 손봐야 될지 금방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지 이제 코드를 만들 때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런 코드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개발자의 멘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서 코드를 볼 때마다 이제 어디를 바꿔야 될지, 그리고 기대가 들고 나의 앱을 더욱더 나아지게 만들 만한 그런 의욕이 드는 코드 베이스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레거시들이 꽉꽉 쌓여가지고 이제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코드만 보면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불행한 개발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개발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 패스트 캠퍼스에서 더레드 강의를 진행하게 되셨는데, 혹시 아키텍처 전문가로 활동하시면서 얻었던 많은 인사이트들을 강의에 어떻게 녹여내실 예정이실까요? 아마 아키텍처를 관련해서 들어보셨던 거의 모든 개념들이 전부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개념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그리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도 제가 더 노력을 써둔 부분은 이런 트렌디한 용어의 소개라든가 최신 경향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키텍처의 설계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그리고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제가 다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왜 고안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맹목적으로 어떤 개념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많은 주안을 뒀습니다. 그러면 커리큘럼에서 아키텍처랑 관련해서 또 어떤 기술을 담으셨는지 또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저는 특별한 기술을 좀 사용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렌드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유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에 좀 더 집중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아닌 iOS 개발자라고 해도 얻으실 내용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트렌드를 무시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팩 컴포즈에서 적용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의존성 주입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소개돼 있고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최신 경향이라든가 하는 것들, 그래서 아주 최근에 아키텍처에 대해서 그리고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루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존성 주입의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강의에서 다루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의존성 주입 자체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의존성 주입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특정 라이브러리를 고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갖고 있는 프로젝트의 복잡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심플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든가, 정반대로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어떤 의존성의 복잡도가 높지 않은데 그걸 예를 들면 대거와 같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프로젝트에서 가장 잘 맞은, 가장 좋은 게 어떤 건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존성 주입의 원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거의 좀 상당히 깊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떤 하이레벨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개까지
폭넓게 다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강사님의 강의에서는 기존 강의랑 조금 다르게 안티 패턴이랑 오류 해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아키텍처에 대한 예제라든가 하는 것들은 사실 이미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구글 서치를 해보시면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제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해서 배우기 어렵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예제들이 어떤 다루고 있지 않은 몇몇 어떤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고려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제가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예제들과 겹치는 내용보다는 어떤 라이브 코딩하고 비슷한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생각의 흐름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설계를 적용해 나가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라면 누구든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앱을 한 번 정도 만들어서 보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제 강의를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심자라고 하신다면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도 당연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적어도 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완전히 숙지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다고 해도 미리 들어놓고 그 개념을 알고 가는 것과 아닌 것과는 굉장히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어떤 중급 이상의 개발자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니어 엔지니어 분들도 안드로이드 개발만 계속 해오신 분들이라면 특별히 의외로 객체 지향 설계 원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실제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많이 봤거든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게 도메인 계층에 대한 강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마 설계 펀더멘털에 대해서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지만요, 좋은 아키텍처의 기준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앱에 가장 잘 맞는 아키텍처는 무엇인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단연간의 노하우를 토대로 만든 아키텍처 구현 가이드 패스트 캠퍼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